안녕하세요. 공반아재 쿤입니다. 제가 원래 주말에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했었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제가 지방 갔다 오고 저녁 늦게 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지 못했고, 오늘 이제, 퇴근하고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지금 잠깐 공부하기 전에 주말에 받았던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오늘도 환율이 올라가지고 1468원 거의 1470원 돼가고 있죠. 제가 환율 관련돼서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달에 환율이 12월 24일 날 정부에서 강하게 개입되면서 1430원, 40원대 됐을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 급여일이잖아요. 뭐 10일 날 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25일 날 대부분 많이 받으시니까 그때 달러로 환전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또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장이 열렸을 때도 환율 환전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지난주에도 추세 전환이 아니고 이제 잠깐의 숨고르기다,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사실 뭐 지난달 24일에도 이제 환전해서 이제 뭐 주식을 샀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말에 좀 소액이지만 좀 여윳돈이 생겨서 그 부분도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좀 주식을 샀습니다. 예, 미장이 좀 들어갔었고, 그때 환전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환차손을 좀 아니 환차익을 많이 얻고 계신데, 아무튼 환율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오늘 다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 GDP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났냐면 작년이죠. 2025년 1인당 GDP가 약 3만 6천 달러에 턱걸이했다. 근데 이게 3년 만에 뒷걸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고환율 저성장에 따라서 GDP가 0.5% 감소했다. 그에 비해서 대만은 작년에 38,748달러로 22년 만에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저성장의 고환율, 사실 이 이중고에 휘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사실 체감을 잘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렇게 뭐 이렇게 경기를 많이 타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실제로 뭐 시장을 나가보거나 이렇게 실무분야 체감해보면 굉장히 안 좋고,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게, 체감을 못하는 게, 뭐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나 이제 화랑이기 때문에, 호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거에 사실 조금 뭐라 그러냐, 현혹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오늘 4,600 있네요. 거의 뭐 0.8% 정도 올랐는데, 이런 거에 사실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들은 작게 보면 두 군데, 뭐 크게 보면 한 세 군데 정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 좀 더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저는 뭐 주가를 확인하진 있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데 30만 원이 넘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회사인데, 아니 자 저희가 쫓고 볼게요. 그러니까 AI 붐으로 인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삼성전자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3만 명 정도라고 돼 있어요. 사업 보고서에 보면. 하이닉스는 약 3만 3천 명 정도, 3만 2천 얼마 돼 있는데 굉장히 작죠. 1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는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가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인덱스 산정하는 게 뭐냐 하면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에서 인덱스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오르면 다른 종목이 하락을 많이 해도 코스피 자체는 올라가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등이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2등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2개 종목만 오르면 코스피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착시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과거부터 좀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셔서 좀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삼성전자 13만 명, 하이닉스 합쳐서 3천 명 해가지고 한 16만 명 정도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비율이거든요. 결국 이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호황이 사실 남의 나라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물 경쟁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경기 민감주 쪽에 다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어,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뭐 화학업종 요즘 너무 안 좋으니까 정유업계는 안 좋고, 금융권도 사실 지금 뭐 계속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뭐 명예퇴직 뭐 40대부터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80년대생도 지금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거랑 실무경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나는 뭐 크게 영향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된다. 나는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단이나 어떤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리스크 관리도 하시되 조금 이제 수익성이 높은 그런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빈부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지금 뭐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잠깐 봤었는데,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1억씩 넘게 받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뭐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성과급을 억 단위로 받는 근로자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하이닉스 종업원 수가 3만 3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걸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층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있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더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이 돌아가는 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셔야 된다. 단순히 코스피가 많이 올랐으니까 현재 정권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접근하실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다고 하면 당연히 뭐 하셔야 뭐 잘한다고 이제 뭐 좋게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조금 더 생각을 다르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 철저하게 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GDP가 어찌됐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지만 GDP 1인당 GDP는 사실 평균의 개념이잖아요. 우리 단순히 산술 평균의 개념이다 보니 이게 감소했다라는 건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좀 유추해서 볼 수 있는데, 일본이 과거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질적인 1인당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금 해서 이제 실질 임금 추이를 보면 1993년도에 100이라고 했을 때 2023년도에 보면 마이너스, 100이 되지가 않아요. 뭐 98 조금 넘는 것 같아요. 99?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들어가기 어떤 그런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1인당 GDP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것 자체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다 잘 나가지만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도 뭐 36,000불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환호할 필요도 없다. 다만 내가 36,000불인 게 중요한 거지, 뭐 우리나라가 36,000불인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보여지는 거시 지표들에 이제 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사실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 회사에 뭐 다른 분들 뭐 재테크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면, 야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살기 좋아졌다. 근데 실상 본인의 삶이 그렇게 좋아진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취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회사나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관계가 없겠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씀씀이 조금씩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작년에도 뭐 농담 삼아 많이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하긴 했지만 비빔밥 뭐 15,000원, 20,000원 이런 거 나온다. 실제로 작년에 백화점 같은데 그런 식품관 있잖아요. 푸드코트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조금 괜찮은 데 가면 15,000원 그리고 팔았어요. 전조 비빔밥 15,000원. 그리고 실제로도 요즘에 싸다 김밥 이런 데 가면 라면인 김밥 먹으면 거의 10,000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으니 무조건 자본을 축적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지금의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향후 산업에 대비하는 차원도 저는 사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AI 산업이 더 발전할수록 자본의 힘은 더 막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뭐 차후에 뭐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좀 리스크 위주로 제가 지난번 영상도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실제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썩 나이스하지 않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법정 대출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도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바로 상한에 기한 이익 상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가 많으시는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씀씀이를 줄이시고 캐시나 좀 달러나 금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자산을 좀 축적하는 그래서 리질리언스를 좀 이렇게 많이 갖춰서 이 위기가 잘 버틸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